안녕하세요, 테슬라 주주 여러분. 오늘은 10월 29일입니다. 최근 시장을 보면은 웨이모가 상당히 초조해진 것 같습니다. 웨이모의 공동 CEO가 언론 인터뷰에서 나와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의구심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테슬라가 아직 운전석에서 안전요원조차 빼지 못하고 있다면서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테슬라가 실제 자율주행이 아닌 어디선가 숨겨진 방에서 원격 조정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뉘앙스까지 풍겼는데, 웨이모는 왜 하필 지금 이렇게까지 테슬라를 자극하는 걸까요? 그들은 자신의 기술력이 업계 최고라고 자신을 해왔고, 그리고 댄 아이브스와 애덤 조나스는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우버와 웨이모의 사업 모델에 대해서 가장 큰 경쟁 위협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아주 흥미로운 비교 자료가 있습니다. 최근 한 사용자가 미국 캘리포니아 베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로보택시를 호출을 했는데, 테슬라 본사에서 산호세 매장까지 거의 동일한 거리를 테슬라 로보택시와 우버로 각각 이동한 후 요금 명세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는데요. 우버 택시는 58.16달러, 우리 돈으로 약 83,430원이 나왔습니다. 반면 같은 거리를 이동한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32.74달러, 우리 돈으로 46,900원가량이 나왔습니다. 똑같은 여정이었는데 단 한 번의 탑승으로 23달러, 우리 돈으로 약 4만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한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나 예측이 아니라 이미 현실의 도로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격 파괴인데요. 테슬라는 여기서 가격을 더 낮출 여력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우버는 인건비 때문에 더 이상 가격을 내리기 힘든 구조인데, 심지어 웨이모는 이것보다 더 훨씬 비싼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웨이모가 테슬라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자신들은 비싼 기술 방식으로 테슬라의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압도적인 가격 우위는 테슬라의 기술 접근 방식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월가의 대표적인 분석가인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 역시 테슬라는 사실상 자율주행 문제를 해결을 했다라고 파격적인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물론 이 말이 100% 완벽하다, 사고가 0%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담 조나스는 주요 대도시에서 안전요원이 없이 대규모의 로봇택시를 운행하기 충분한 기술에 도달했다라고 했으며, 그가 보기에는 현재 테슬라의 유일한 장애물 혹은 혹시 모를 0.001%의 사고 가능성까지 우려하는 일론 머스크의 지나칠 정도의 신중함 뿐이라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최근 실적 발표에서 안전요원 없는 상태에서 만약 사망사고라도 발생이 된다면 우리가 쌓아올린 모든 공등탑이 무너질 수 있다라며 극도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술 자체는 이미 준비되었다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게 되는데, 최근 FSD 버전 14의 매드맥스 모드가 논란이 된 것은 이와 관련이 깊습니다. 이 모드는 너무 인간적으로 때로는 공격적으로 운전을 한 나머지 일부 상황에서 제한 속도를 살짝 넘겨서 로이트 통신 등에서도 비판을 받았는데요. 그러자 테슬라는 즉각 나무늘보 모드라는 새로운 옵션을 추가했습니다. 이 모드는 모든 교통법규를 100% 준수하며 단 1km의 속도 위반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운전 실력은 능숙한 운전자 그대로인데, 이것은 테슬라의 FSD 주행 성능을 공격적에서 완전 준수까지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모든 경쟁사들과 근본적인 차이에서 비롯되는데, 웨이모는 카메라, 레이더는 물론이고 라이다라는 고가의 장비를 차량 지붕에 달고 다닙니다. 리비안 역시 10개의 카메라와 12개의 초음파 센서, 5개의 레이더를 사용하는데, 하지만 테슬라는 오직 9개의 카메라만으로 이 모든 것을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웨이모가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계획을 실행시키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요. 11월 6일 열릴 테슬라 주주총회 때는 이 계획의 출정식과 같습니다. 이번 주총의 핵심 안건은 일론 머스크의 2025년 CEO 성과 보상안, 즉 1조 달러 보상 패키지입니다. 테슬라 이사회인 이장인 로빈 덴홈은
2페이지가량의 새로운 편지를 공개를 했는데요. 만약 이번 보상안이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테슬라는 더 이상 모빌리티와 에너지, 노동의 미래를 바꾸는 혁신 기업으로 평가를 받지 못할 수 있다라고 주주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보상안에 담긴 테슬라의 진짜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 목표는 실로 어마어마한데요. 단순히 열심히 하겠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목표는 차량 판매를 연간 2천만 대를 판매를 해야 되고, 로보택시와 옵티머스를 각각 100만 대 생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을 8조 5천억 원, 우리 돈으로 1경 1,500조 원을 달성을 해야 되는데요. 이 목표들이 달성될 때마다 일론 머스크의 스톡옵션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상안이 아니라 테슬라가 주주들에게 공식적으로 약속하는 미래사업 계획서인데, 물론 이 수치들이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월가는 이 계획이 실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리고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이 보상안이 부결될 확률이 자기가 뉴욕 양키스 선발될 확률보다 더 높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12억 달러의 테슬라 주식을 보유한 플로리다 주정부 연기금 등 주요 기관 투자자들도 이미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언을 했고, 그렇다면 테슬라는 이 8조 5천억 달러라는 목표를 무엇으로 달성할까요? FSD가 테슬라의 소프트웨어라면 이제는 이 소프트웨어를 탑재할 무시무시한 하드웨어들이 출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3분기 실적 발표에서 테슬라는 차세대 로드스터 디자인을 개발 중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팬들이 이 소식에 많은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어제 아주 흥미로운 소식이 나왔는데, 테슬라가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공장에서 로드스터 생산 엔지니어를 채용을 한다는 공고를 올린 것입니다. 디자인 개발 단계라면 생산 엔지니어를 대규모로 뽑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이것은 테슬라가 로드스터를 디자인을 최종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때마침 프리몬트 공장은 15년 전 테슬라가 공장을 인수한 지 1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테슬라의 역사의 시작을 알렸던 상징적인 1세대 로드스터에 이어서 그 역사의 현장에서 2세대 괴물 로드스터가 드디어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드스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물류 시스템의 혁신을 가져올 테슬라 세미트럭의 네바다 공장의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실적 보고서에는 공사 중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이미 공장 외관은 모두 완성이 되어 있고, 현재 내부에 거대한 생산 라인 설비를 설치하는 중입니다. 내년 초 시제품 생산을 거쳐서 2분기부터는 본격적인 생산량 확대가 시작이 되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 버릇처럼 진짜 본 게임은 내년 하반기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로보택시의 확장성이 정말 미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웨이모의 CEO가 테슬라를 그렇게 견제하는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있는데, 이 자료를 보시면 테슬라가 텍사스 오스틴에서 운영 중인 로보택시 서비스 가능 지역, 우리가 흔히 지오펜스라고 부르는 이 영역을 기존 대비 무려 44%나 대폭 확장을 시켰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지도가 바로 그 증거인데, 새롭게 확장된 테슬라의 총 서비스 면적은 243제곱마일, 약 630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감이 잘 안 오실 수가 있는데, 이것은 서울 전체 면적 약 605제곱킬로미터보다 더 넓은 범위를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커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바로 경쟁자인 웨이모의 직접적인 비교 때문입니다. 웨이모 역시 오스틴에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하지만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웨이모의 서비스 가능 지역은 오스틴 시내 중심부 일부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보면 테슬라의 총 서비스 면적 243제곱마일은 웨이모의 서비스 면적 약 66제곱마일보다 무려 3.7배나 더 넓습니다. 이 44%의 확장은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니라, 첫 번째는 테슬라의 FSD 기술이 이 거대하고 복잡한 도시 영역을 전체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기술적으로 자신감이 폭발했다는 증거이고, 두 번째는 접근의 방식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웨이모가 비싼 라이다와 고정밀 HD맵 기반으로
특정 지역을 아주 꼼꼼하게 매핑한 뒤에 서비스를 시작하는 반면 테슬라는 오직 카메라만으로 훨씬 더 빠르고 더 넓게 마치 바이러스처럼 서비스 지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스틴에서 테슬라가 압도적인 규모로 웨이모를 밀어붙이기 시작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크인베스트의 캐시 우드는 누구보다 로보택시의 확장성과 파급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캐시 우드가 제시한 $2,600의 전망은 로보택시가 $10조 시장을 선점하고 독점하는 것에 기반을 해서 나왔고, 내년에 30개에서 35개의 도시까지 확장을 한다면은 미국 내 대부분을 커버를 할 것이고 해외 진출까지 쉬워질 것입니다. 테슬라의 미래 수익의 약 63%를 로보택시에서 발생을 시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으며, 테슬라의 기업 가치의 88%가 로보택시가 차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보택시의 확장성은 곧 테슬라의 주가에 긍정적인 반응을 뜻하고, 그러니 테슬라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테슬라의 AI 미래에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아크인베스트의 캐시 우드가 올인 팟캐스트에 나와서 미래를 주도할 핵심 기술들을 나열을 했는데요. 핵심 기술로 AI, 로보틱스, 블록체인, 에너지 저장 장치, 그리고 멀티오믹 시퀀싱, 이렇게 5가지를 꼽았는데 소름 돋게도 그 중에 4가지를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모두하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올해 1분기 실적 보고서 때 비트코인의 보유량을 11,509개로 보고를 했고, 더 이상 늘리지도 매각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피지컬 AI와 로보틱스는 옵티머스로,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는 메가팩으로 이미 세계 1등을 향해 가고 있죠. 그리고 특히 캐시 우드의 예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플레이션이 0%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라는 대목입니다. AI와 로봇이 생산을 담당하면서 모든 것이 가격이 싸지는 시대가 온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시장에 돈이 넘쳐나게 되고 그 돈은 결국 이 모든 혁신을 주도하는 테슬라와 같은 기업에게 몰리게 된다는 게 캐시 우드의 논리입니다. 괜히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2,600로 제시하는 게 아니겠죠. 이 모든 내용이 정리된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147페이지 분량으로 되어 있는데 올인 팟캐스트에 나왔던 자료입니다. 캐시 우드는 올인 팟캐스트에 나와서 핵심 기술로 AI, 로보틱스, 블록체인, 에너지 저장 장치, 멀티오믹 시퀀싱, 이렇게 4가지를 꼽았는데 이 자료에는 이 4가지가 모두 테슬라가 관련된 자료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있는 내용들은 아크인베스트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기업들에 기반해서 발행한 보고서이고, 테슬라의 기술력은 어떤지, 주가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지 등 투자의 길잡이가 되어줄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들은 제가 이렇게 번역까지 해두었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이 내용을 보시면은 테슬라는 기회다, 매수는 무조건 해야 된다 라는 느낌이 팍 오실 텐데, 이 보고서는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에게는 100% 무료로 제가 제공을 해드릴 것이고, 영상의 하단에 링크를 보시게 되면은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더보기란에 이 링크를 눌러주시면은 구글 폼이 나오는데, 이 구글 폼을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체크를 해주시고 전화번호와 함께 제출하기 눌러주시면은 한 분도 빠짐없이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모바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모바일도 마찬가지로 더보기 누르신 다음에 링크를 클릭하시고 이 구글 폼이 나오면은 체크 후 전화번호 제출하기 눌러주시면은 한 분도 빠짐없이 취합을 해서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무조건 장기 종목으로 두시고 단기 종목이 필요하시다면은 지금 기회인 종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까지는 분쟁으로 인해서 히토류 관련 소재들이 뛰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틀려졌습니다. 시진핑과 30일 한국에서 회담이 아주 잘 될 것이다 라며 이제 화해 모드로 들어서고 있는데, 이렇게 화해 모드가 되면은 자동차, 그리고 배터리,
반도체 장비 및 소재 기업들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2019년 트럼프의 중국 제재 철회 당시에 자동차와 배터리 소재, 그리고 반도체 장비, 그리고 소재 기업들이 단기간적으로 7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30일입니다. 30일 날 화해 모드로 돌아선다면은 이런 섹터들이 다음 주부터는 급등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두 번째 체크를 하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전화번호와 제출하기 눌러주시면은 섹터와 그리고 섹터별 종목들을 선별을 해서 보고서와 함께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기 종목으로 수익 보신 수익금은 이 테슬라의 물량을 늘려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러한 시장의 파도를 활용해서 단기 종목으로 수익을 확보하고 그 수익금으로 다시 테슬라와 같은 핵심 장기 종목을 수량을 꾸준히 늘려가는 현명한 전략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테슬라 차트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1.8% 상승한 460.55달러로 마감을 했고, 요 뉴스를 보시면은 일론 머스크의 만약에 투표로 인해서 사임을 했을 경우, 만약에 1조 달러 보상 패키지가 통과가 안 됐을 경우 사임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럴 경우 내부 CEO 후보를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가장 중요한 거는 11월 6일에 있을 주주총회입니다. 주주총회 때 만약에 1조 달러 보상 패키지가 통과가 된다면은 주가는 급등을 할 것이고, 만에 하나 데나이브스가 말했던 것처럼 자기가 뉴욕 양키스의 선발 투수가 될 확률보다 낮은 확률로 통과가 안 된다 하면은 단기간적인 주가의 하락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1조 달러 보상 패키지가 승인된다는 가정하에 보자면은 저점은 계속해서 높아져 가고 있고, 11월 6일 기점으로 이전 고점인 470달러를 돌파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만약에 1조 달러 보상 패키지가 승인이 된다면 이전 최고점인 488달러를 넘어서 데나이브스 등 여러 월가의 전문가들이 제시한 700달러 이상은 돌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주총회가 진짜 테슬라의 역사적인 분기점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통과가 되어야 테슬라의 주가는 캐시우드가 말한 2600달러를 넘어서 빅터 데그루노프가 제시한 3500달러 이상을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테슬라의 진짜 엑스팩터 바로 옵티머스입니다. 디버터 자산운용의 짐 먼스터는 옵티머스의 가치는 아직 테슬라의 주가에 1달러도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10년 안에 옵티머스가 대당 25,000달러에 연간 500만 대가 팔릴 수가 있으며, 이것은 현재 테슬라의 자동차 사업 규모의 2배에 달하는 1250억 달러의 추가 매출을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FSD와 마찬가지로 옵티머스 역시 같은 가상공간 훈련을 통해서 무서운 속도로 학습을 하고 있는데, 최근 테슬라의 가장 비판적이던 방송사 중 하나인 CNBC에서 옵티머스가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교감을 하며 사탕을 나눠주는 모습이 아주 긍정적으로 보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인식의 변화인데, 하지만 이 내용을 듣고도 여전히 그래서 3분기 실적은 좋지 않았잖아 라고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테슬라의 EPS와 마진율은 하락세를 보였는데, 하지만 이것은 테슬라 스스로가 자초한 결과입니다. 로드스터, 세미, 그리고 옵티머스, 사이버트럭 등 이 모든 피지컬 AI 제품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투자를 단행했기 때문입니다. 진 먼스터에 따르면 현재 테슬라는 약 55조 원의 막대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신사업을 동시에 개발하고도 남는 엄청난 자금력인데, 오히려 테슬라는 2025년 지금이 저점이다 생각이 됩니다. 26년부터는 가파르게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투자가 끝나고 본격적인 수확의 시기가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캐시우드 돈나무 역시 지금 AI는 버블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녀는 조만간 AI 주식에 대한 현실 체크가 와서 옥석 가리기가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테슬라처럼 실제로 돈을 벌고 공장을 짓고
그리고 로봇을 만드는 현실 세계의 AI 기업은 그 현실 체크에서 살아남는 승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차트는 이미 전고점인 $500 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올해 말이 되기 전에 오스틴에서 안전요원이 공식적으로 차량에서 내리는 순간 테슬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